18세기 말의 일입니다. 이 프랑스의 라부아지에 산소를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고요. 금속이 녹쓰는 것도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연소, 그렇게 봤던 거죠. 사실은 이 플로지스톤 이론을 한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금속 같은 것도 이제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반반하고, 그런데 거기서 플로지스톤을 빼내면 푸석푸석하고 흙같이. 산소도 라부아지에가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조셉 프리스틀리 영국의 화학자가 만든 거고요. 왜 화학혁명이 일어나서 라부아지에가 이기고 플로지스톤은 망해버렸냐? 승자의 관점에서만 쓰는 과학사는 진실성도 떨어지고 별로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다는 생각인데요.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는 이 과학사에서 보여주는 승패가 간단하지 않고 이 승자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재미도 없고 이득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초점을 바꿔서 이 굳게 받아들여진 지식 그 자체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말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공룡은 옛날 오래적에 살다 멸종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과학이 얘기해주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 현대인들은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런 상식들을 과학자들이 과연 어떻게 정립해서 얻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가, 그 과정을 알면 그 지식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식을 더 아끼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3강에서 제가 온도계 정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감을 조금 받으셨을 거라고 희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온도계보다도 더 기초적인 예를 들어서 더 깊이 이 논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바로 이 물이 H2O인가? 물이 H2O라는 거, 정확히 더 말하면 물 분자가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가 하나 합쳐서 이루어졌다는 거, 정말 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과학 상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생각해보면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그걸 자기들이 알아냈을 리는 없고, 이거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외우고 있는 것뿐이죠. 이 지구상의 물질이 대부분 분자로 이루어졌고, 또 그 분자는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말 눈으로 자기들이 볼 수 없는 원자나 분자라는 게 정말 있다, 또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를 그냥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정말 종교처럼 그냥 믿는 겁니다. 이유 따지지 않고.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 철학과 과학사의 문제의식의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것을 다 믿게 됐을까? 또 종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종교에서야 너희가 당연히 몰라도 믿어라 하는 것이 그 원리고 원칙인데, 과학에서는 그게 원리는 아니죠. 알고서 믿으라는 건데 사실 우리는 모르고 믿습니다. 왜 과학은 이렇게 됐을까? 물이 H2O다 다 아는데 정말 똑똑한 학생들한테 물어본다고 합시다. 너희들 물 분자식이 H2O라는 거 어떻게 알지? 그러면 이 잘 아는 똑똑한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물이 H2O라고 어떻게 아나? 그러면 압니다. 우리가 관측해 보면 정말 실험실에서 아까 나온 수소랑 산소를 합쳐 보면, 그 수소를 태워 보면 결합할 때 그 나오는 질량의 비가 1대 8이라는 거죠. 수소가 1g 있으면 산소가 8g 합쳐져서 9g의 물을 만든다. 그건 압니다. 관측 사실로. 그리고 이제 사전 지식이 있죠.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이 대강 16이라는 거. 그거 이제 주기율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량이라는 건 원자 하나하나의 무게 비를 얘기하는 건데 산소가 16배나 수소보다 무거운데 이 두 물질이 합칠 때는 1대 8의 무게 비율, 질량 비율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럼 수소 원자 2개가 산소 원자 하나랑 합치면 1 이쪽에는 2가 되고 여기는 16 해서 1대 8이 되죠. 그러니까 원자 수는 2대 1이어야 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물의 분자식이 H2O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사전 지식,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산소가 16인 건 어떻게 아나? 그러면은 또 이 우리 똑똑한 학생들은 이렇게 정연한 논리를 펼쳐줄 겁니다. 우리가 관측 사실로서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한 걸 알고 우리의 또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물의 분자식은 H2O다. 그 사전 지식을 알면 또 결론 내릴 수 있죠. 원자량이 그럼 1대 16이어야 이 H2O의 질량비가 산소 8, 수소 1이 되겠구나. 완벽한 순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순환 논리를 일관성 있게 재생해내게 되고 순환 논리에 이제 매여 가지고 생각이란 건 마비가 됩니다.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건 다 화학 알면 재미없고 당연한 얘기 그러고 넘어가게 되죠. 다시 또 기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화학의 아버지 화학의 원자론의 소위 아버지라고 하는 존 돌튼. 돌튼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그때 뉴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턴이라는 발음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808년에 자기의 새로운 화학 체계를 이제 얘기하면서 원자, 분자, 이 인물 소개는 잠깐 이따 하겠고요. 원자와 분자의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책에. 그래서 이제 자기 유일의 이 화학 기호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동글동글 나온 거 1번이 산소였고요. 그냥 원. 그 다음에 원하고 점 하나 찍은 것이 수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줄 친 게 질소. 그 다음에 까맣게 해놓은 게 탄소. 탄소 까마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도 준단 말이에요. 37번을 보면 수소 하나, 산소 하나 합친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설명해 놓은 걸 보면 그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돌튼이 원자론적인 화학을 시작했을 때 물을 H2O라고 하지 않고 HO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돌튼이 왜 무식하게 물은 HO라고 했을까? 이 원자론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무슨 자식이 H2O인지 H2O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사실 돌튼은 논리가 정연했습니다. 정연한 게 뭐냐면 내가 원자론을 지금 세우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압니까? 원자가 이 안에 몇 개가 있다는 거 모르니까 나는 가장 간단한 걸로 정하겠다. 돌튼이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된 화합물은 한 가지밖에 몰랐습니다. 물. 그러면 왜 그게 더 복잡하겠냐는 거죠. 왜 H2O라고 하냐? 그걸 생각해 봐야죠. 간단히 얘기하면 HO일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돌튼이라는 사람이 물을 HO라고 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H2O라고 하는데 첫째 그걸 어떻게 갖고 논쟁했으며 무슨 내용으로 어떤 증거가 있었으며 HO인지 H2O인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정말 1대 8 그 질량 비율밖에 없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 H2O라는 분자식에 다들 동의하기까지 5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돌튼 이후에 정말 유럽의 쟁쟁한 화학자들이 모여서 다 논쟁을 하고 했는데 5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여다본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돌튼의 인물 소개 잠깐 드리고요. 이 초상화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별로 영웅적으로 못생긴 사람이고요. 보시듯이 근시에다가 생맹, 이 정록 생맹이 바로 돌튼이 앓았던 병인데 영어로는 돌트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병태를 연구하고 업적을 좀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이 프리스틀리와 같이 방직공의 아들이었고요. 이런 참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 근처 학교도 없었습니다. 다니려고 해도 그 집에 돈도 없고 그래서 정말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인데 난 뭘 하지 하고 선생을 하기로 결심을 했네요. 일생을 선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모든 과학을 독학으로 배웠고요. 이제 화학적 원자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자식은 없었습니다. 화학적 원자 이론만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내놓은 이론도 참 존중을 받고 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게 또 그 당시 영국 과학의 좋은 특성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화학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제 화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이탈리아의 아보가드로가 나와서 돌튼의 잘못된 이론을 수정했고 또 그래서 H2O 공식을 세웠고 또 더 일반적으로 현대화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기억나시죠? 근데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보가드로 이론은 돌튼이 1808년에 책 냈다고 했죠. 아보가드로는 이미 1811년에 자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래갖고 50년이 더 지나서야 이제 아보가드로의 아이디어가 다시 나와가지고 정설로 된 건데 그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아보가드로 이론이 인정받는데 50년이 걸렸을까요? 실험을 해보면 두 부피가 나와요. 수증기가. 말이 안 되네요. 딴 화학자들은 이걸 보고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거. 등을 돌렸습니다. 아보가드로는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내 가설이 맞아. 나 그래도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아보가드로 이론이 인정받는데 50년이 걸렸을까요? 이 사람도 또 정말 재미있는 인물인데 독학으로 과학 공부를 했는데 학위 딴 것도 없는데 겨우 이제 30대 초반에 가서 이 이탈리 북부에 있는 이 베르첼리라는 아주 소도시인데 밀라노하고 토리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런 소도시에서 고등학교 과학 선생으로 겨우 자리를 얻어서 이제 과학을 그래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토리노 대학에서 교수로 모셔갔는데요. 이 분자 이론은 시골 고등학교 선생님 시절에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보가드로가 펼치기 시작한 이론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프랑스의 게일리삭이 실험적으로 발견한 기체 반응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이제 그 기체 상태로 있는 물질들 사이에서 일어날 경우에 그 관련된 기체들의 부피가 아주 간단한 비율로 정수비로 나온다는 건데요. 이 또 간단한 예가 수소와 산소가 합칠 때 이상하게도 수소의 두 부피가 산소의 한 부피랑 합칩니다. 재밌지요? 그래서 게일리삭은 재밌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관측하고 나서 근데 아보가드로가 보고 나 이제 물의 분자식을 알 수 있어. 그런 거죠. 수소가 두 부피고 산소가 한 부피니까 H2O. 근데 이제 거기 그렇게 추론하는 기본 가정은 뭐냐면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분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소 입자를 하얗게 해서 돌튼처럼 이제 한 박스에 4개씩 넣어놨고요. 이 산소 입자를 4개씩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이 분자식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일 부피면 동일 분자수가 있다, 그런 가설을 이제 영어로 이 알란 럭이라는 과학사 하시는 분이 우리 외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Even equal volume이면 equal number 해갖고 EVEN, even. 그렇게 하면 기억에 딱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even 가설을 이제 전제로 한다면 이 게일리사학의 기체 반응 법칙에서 물의 분자식이 또 다른 물질의 분자식도 그냥 읽힌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 섞었는데 화합을 해보니까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합치니까 물 분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선 물 분자 4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1부피가 돼야 됩니다. 그 2분 원칙을 가설을 적용할 때.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2부피가 나와요, 수증기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요. 멋있는 것 같았는데 안 된다. 여기서 얘기가 재밌어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내 가설이 멋있었는데 수증기의 부피를 보니까 틀렸구나 하든지, 아니면 그 2분 가설은 이 화합물에는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수증기는 논외로 하자 하든지 할 텐데, 아보가드로는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내 가설이 맞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 분자의 수를 2배로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 분자가 형성된 다음에 반으로 잘릴 거야. 그래서 수가 늘도록. 근데 이 H2O를 반으로 잘라 보세요. 그럼 수소 하나랑 산소 원자 반개인데, 원자 반개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원자는 자를 수 없다고 해서 만든 게 원자인데, 개념을.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아보가드로는 나 그래도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 2배로 합시다. 수소는 H2, 산소는 O2. 그래갖고 처음에 H4O2를 형성했다가 그게 이제 반으로 갈려서 H2O를 2개 만들면서 물의 부피는 2개다. 이러니까 말이 되는데, 이 말이 된다는 거는 일관성을 찾았다는 얘기죠. 딴 화학자들은 이걸 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왜 등을 돌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거 다 지어낸 얘기인데 이게 정말 이 수소 분자나 산소 분자를 집어서 그게 원자 2개씩 된 이 이원자 분자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고요. 물 분자가 형성된 후에 갈라진다는 직접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건 다 이 아보가드로가 처음에 시작한 그 소위 이분 가설, 동일 부피, 동일 분자수 가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덧붙여 놓은 임시 방편적인 가설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이거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 이론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해서 물이 H2O라는 그런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됐을까? 이게 제가 여기까지 과학사를 보고 나서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아보가드로 이론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폐기됐는데 그게 왜 50년 후에 더 살아났을까?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관한 과학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2O 분자식을 굳혀준 거는 유기화학이었거든요. 그 점에서 제가 약간 절망을 느꼈는데요. 옛날 13세기에 연금술사가 처음에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뭐냐면 에틸 알코올이 에테르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좀 신비한 과정이죠. 도저히 뭐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10년대 초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원자 이론이 정말 더 이상 진전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돌튼도 이론적 어려움이 있었고 아보가드로도 있었고 서로 이제 싸우는데 결판은 잘 나지 않고 아보가드로 말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5강에서 설명드렸던 그 실제론 논쟁, 철학적인 실제론 논쟁이 과학 내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화학자들이 그런 이 관측 불가능한 원자나 분자 같은 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증명할 수도 없는 가설을 세우고 논의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용어로 실증주의적인 입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관측할 수 있는 것만 과학에서 다루자는 거죠. 이론은 관측 결과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관측 결과를 갖고 증명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예 이 형이상학으로 쳐서 하지 말자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의 예로 돌아가 보죠. 그러면 관측 결과는 수소 1g당 산소 8g이 합쳐서 9g의 물이 나오는데 이 제가 당구공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트는 1대1의 결합이라고 또 원자량이 1대8이라고 봤고 아보가드로는 2대1의 결합이 돼 원자량이 1대16이라. 그 충분히 이해되시죠? 둘 다 완벽한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저 비결정성 상황입니다. 두 이론이 다 관측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 관측이 다 설명됩니다. 양쪽 이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가 옳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 실증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관측 결과 이상은 알 수도 없는 거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원자를 직접 관측할 수 없다는 건 다들 인정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아니죠. 지금은 뭐 이제 정말 전자현미경이 발달해서 그 뭐 나노 쪽 연구를 하는 분들은 많은 분자와 정말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원자 하나하나까지 이미지를 잡아내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측 불가능하다는 걸 그때 인정하면서도 원자나 분자의 그림을 그려보려는 시도가 이제 여러 군데서 계속됐는데요. 실제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돌튼이나 아보가드로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분자 원자 세계의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거는 동의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 구체적인 의견은 달랐지만 우리는 그 진짜 이 원자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한 입장이었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런 실증주의도 아니고 실제론도 아니면서 그 원자 분자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게 특히 유기화학에서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그 역사를 따라가 보고 나서 그 점에서 제가 약간 절망을 느꼈는데요. 제가 워낙 유기화학을 싫어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과학사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유기화학은 피해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2O 분자식을 굳혀준 거는 유기화학이었거든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H2O는 정말 무기화학에서 다뤄야 할 물질인데 왜냐하면 무기화학만 해가지고는 이게 비결정성이 깨지질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얘기가 막 복잡해지니까 이제 퍼즐이 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즐을 맞춘다고 할 때 한 5조각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잖아요. 조각이 다 많이 있어야 요 그림이구나. 요렇게 무작위로 좀 맞춰본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내리는데 화학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의 모델링을 통해서 H2O 식이 정립이 됐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긴데요. 짤막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단순한 유기화합물 중에 두 가지인데 에틸알코올이 있고 에테르가 있죠. 에틸알코올은 다들 아시듯이 우리가 마시는 그 술의 주성분, 에테르란 거는 이제 휘발성이 있고 냄새가 강한 물질인데 옛날에는 수술할 때 마취제로도 쓰였고 요즘은 뭐 대개는 용매로 쓴다고 하는데 뭐 어디서는 마약으로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위험할 것 같은데 화학식으로는 이제 여기 보인 대로 쓰고요. 이제 저런 식만 봐도 막 치가 떨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약간 참아 주십시오. 저도 정말 유기화학이 싫었던 건 암기 과목 같아서 싫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 교육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 유기화학은 미국에 가서 배웠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분자식을 암기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학문이죠. 그때 정말 가장 권위 있는 화학자들도 이 유기물들을 다루면서 머리에 쥐가 났다 그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화학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걸 정말 분류하기도 힘듭니다. 이름 붙이기도 복잡하고 나중에 이제 인공적인 합성물까지 막 나오면서 정말 고충이 많았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밀림 같다, 정글 같다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화학 물질들이 막 나열돼 있고 그 질서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정글을 정복하는데 가장 첫 스텝이 분류하는 거. 어떻게 해서 정말 체계라도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물질의 성질을 갖고 했습니다. 비슷한 성질들을 비슷한 계열로 구분하고 하다가 이제 점점 일어난 움직임이 분자 구성 내용을 갖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소위 유형 이론, 이 타입 티어리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19세기 중반에도 이제 등장했는데 또 가장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뭐 아까 괜히 알코올이 좋아서 알코올이 좋긴 하지만 알코올이 좋아서 예를 든 게 아니라 에틸알코올과 에테르는 이 가장 간단한 유형 이론을 나타내주는 예인데 이 소위 물 유형,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물은 H2O인데 이 유형 이론 한 사람들은 이런 구조로 봤습니다. 물이란 거는 이 산소 원자가 중간에서 그 수소 원자 둘을 잡고 있는 구조다. 그래가지고 그 산소가 잡고 있는 수소 원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교체합니다. 수소를 빼고 에틸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C2H5인데 그걸 넣으면 에틸알코올이 되고, 또 나머지 수소 원자 하나를 또 빼고 거기도 에틸기를 집어넣으면 에테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계열이라 그거죠. 그 이해가 참 되고 일단 정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에틸기 대신 메틸기 하나를 끼면 메틸 알코올이 되고 아주 무궁무진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형들을 구성해 가지고 화합물을 이렇게 종류별로 구별하고 질서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재밌으니까 또 다른 유형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수소 유형, H2를 기반으로 한 거, 암모니아 유형, 그거는 이제 질소 원자 하나가 수소를 3개 잡고 있는 모양이죠. 그 수소를 또 하나하나씩 딴 걸로 갈아 끼우고, 뭐 염산 유형이라는 건 2가지 원자가 그냥 결합된 거. 그렇게 막 제안이 됐는데 이걸 뭐 진짜로 이 에틸 알코올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주장한 건 아니었죠. 이거는 정말 분류 방법으로서 나온 체계인데 모형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또 이런 모형을 갖고 이 화학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반응 같은 게 이해가 되고 하니까 이게 허구적인 것만은 아니겠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한 건데, 그거를 이제 또 한 가지만 간단한 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또 이 알코올과 에테르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재미있는 물질들인데, 이 에테르화, 이터리피케이션,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 옛날 13세기에 이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라몬 룰이란 연금술사가 처음에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뭐냐면 에틸 알코올이 에테르로 변하는 겁니다. 부산물로 물이 나오면서. 저기 이제 화학식도 써드렸는데, 화학 아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황산이 촉매작용을 해가지고 되는 건데요. 촉매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냐면, 황산이 이 변화를 유도하되 황산 자신은 거기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황산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 에틸 알코올을 에테르로 변화시키는, 그런 말하자면 좀 신비한 과정이죠. 왜 신비하다고 하냐면, 이 정말 우리가 촉매작용이라는 거는 19세기 후반이 돼서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거 13세기에 이런 과정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뭐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테르화를 정말 명쾌하게 이론적으로 해석해낸 사람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영국의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스코틀랜드인인데 이제 런던 대학, 그 소위 UCL, 제가 전에 재직하고 있던 거기서 화학 교수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었고 덕망도 뭐 있었고, 에테르화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약간 참고 들어주세요. 약간 참으시고, 여기 이제 에틸 알코올로 시작합니다. 이쪽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 물 유형으로서 그 수소 하나는 아직 남아 있고 하나는 그 에틸기로 교체한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황산이 다가옵니다. 황산의 분자는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SO4라는 그 기를 중심으로 하고 수소 하나하나 이렇게 또 잡고 있는 구조고요. 그거를 만나 가지고 뭘 하면, 두 분자가 만나서 수소 하나랑 에틸기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그 에틸 알코올은 수소를 받아 가지고 물로 변해 버리고요. 보이시죠? 저 황산은 에틸기를 받아 갖고 이상한 분자로 변합니다. 그 빨갛게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에틸기 하나, 수소 하나, SO4 하나.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에틸 알코올 분자가 저 빨간 중간 상태 분자를 만나 가지고 또 이제 교환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교환하냐면, 그 에틸 알코올에 있는 수소랑 그 황산이 가지고 있던 에틸기를 맞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산소 분자는 이제 에틸기를 2개 가지고 있는 에테르가 되고, 황산은 원시복구. 그러니까 그 촉매작용을 설명한 거예요. 황산은 자기는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슨의 이론은 황산이 중간에 살짝 변했다가 그걸 다시 자기 상태를 원상태로 환원하면서 보니까 에틸 알코올은 에테르가 되고 아까 물 하나 떨어져 나왔죠. 야, 멋있죠?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이 당시 이 1850년에 이 이론을 발표했는데 아주 뭐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야, 이거 이렇게 훌륭한데 이거 유형 이론이 그 허구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재밌죠? 유형 이론이라는 걸 만들 때는 이걸 복잡하고 많은 화학 물질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기특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진상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정말 유용하고 진짜인 것 같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더 긴 얘기를 줄여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의 이 추론들을 하고 실험을 하고 유기화학 반응을 이해하면서 물의 H2O 식이 굳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윌리엄슨의 물 유형 이론에 기반해서 모든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그러면 물 유형이 어느 정도 이 진상을 나타내는 거라면 물은 H2O라는 거죠. 뭐 원자가 진짜 존재하냐 소세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케큘레가 이런 모델 만들어 놓고도 그런 걸 갖고 날 괴롭히지 말라. 정말 물이 H2O라는 거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내려주는 결과를 정말 알 필요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19세기 중반에 원자 분자 모델들을 만들어 갔는데 그 중에 재밌는 예를 두 개만 더 들어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 호프만이라는 독일 사람이 영국의 런던에 가서 이제 화학을 가리킬 때 만든 이 당구공을 가지고 만든 분자 모델입니다. 당구공은 아니고 이제 그 영국에서 하는 그 이상한 크로케라는 게임이 있죠. 그 크로케 공을 가지고 이제 정말 거기다 드릴로 뚫어 가지고 막대기를 끼고 이제 자기 강의할 때 이걸 놓고 분자 구조를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썼다는데요. 이 모델을 만들 때 탄소 원자에는 막대기를 4개 꽂았고 질소엔 3개, 산소 2개, 수소 하나 꽂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학 반응을 설명하고 이런 식의 이 원자 분자 모델을 20세기 후반까지도 많이 사용했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막대기 수입니다. 막대기 수 얘기를 조금 이따 더 해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이 유명한 케큘레, 이것도 독일의 화학자인데 그 벤젠 분자 구조를 밝힌 걸로 유명하죠. 그 원형 구조를 만들기 전에 이 그림에 보시면 밑에 나오는 거 있죠. 이상하게 생긴 거.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가 있고 또 원이 있고 그게 이제 그 원형 구조를 만들기 전에 케큘레가 썼던 모델인데요. 소세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탄소를 이렇게 이 4개짜리 긴 줄줄이 소세지로 하고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짜리, 수소는 이 콩같이 하나.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원자들이 다 단정하게 이렇게 모여서 삐죽하게 나오지 않고 포장이 잘 되면 그게 참 이 안정성 있는 분자 구조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케큘레가 이렇게 썼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뭐 이론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무튼 이 모델을 이용해서 자기 사고를 많이 전개했고 이 모델이 너무 기특해서 또 이 자기 교과서에도 이렇게 계속 분자 구조를 풀었는데요. 이 요지는 뭐냐면 아까 호프만이 당구공에 끼었던 막대기 수랑 이 케큘레가 썼던 소세지 길이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게 원자가 우리가 말하는 밸런시라든지 밸런시는 이 영국식, 밸런스는 미국식인데 이 우리말로 원자가, 이 한 원자가 다른 원자 몇 개와 결합할 수 있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호프만이 정말 이 원자가 당구공 같이 생기고 막대기를 꽂혔다던가 한 거 절대 아니고 케큘레가 뭐 원자가 정말 길쭉하게 이렇게 다른 길이로 생겼다고 한 건 아니죠.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이 여러 종류 원자들이 또 다른 원자 몇 개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케큘레가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도 나 이걸 좀 믿지 않고 벤젠 이 원 구조 해놓고 육각형 구조 해놓고 나서도 어떤 말을 했냐면 정말 뭐 원자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거는 화학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건 형이상학적인 얘기지 나는 이 모델을 할 뿐이지 날 그 뭐 원자가 진짜 존재하냐 그런 걸 갖고 날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표현되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굳어버린 겁니다. 18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너무 이런 모델들이 적용이 잘 되고 간편하고 하니까 이제 물 분자가 H2O라는 등 이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같이 원자가로서 설명되면서 굳은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를 산소가 2, 수소 1 하게 되면 물의 분자 구조는 H2O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산소는 막대기가 2개 있는데 하나씩 잡아야 되거든요. 그 반면에 수소는 하나밖에 못 잡고 그러면 H2O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하게 된 게 돌튼이 원자이론 1808년에 처음 발표한 지 반세기 지난 후였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정말 파란만장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음에도 확실한 결론은 아니었다는 거죠. 첫째, 이 원자가 개념 자체가 완벽한 거 아니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맨 밑에 여기. 아까 얘기한 산화탄소 두 가지가 있죠. 일산화, 이산화인데 이산화탄소는 이 원자가 이론으로 아주 깨끗하게 설명이 됩니다. 탄소 원자가가 막대기가 4시고 산소는 2개씩 있고 그래서 탄소 가운데 놓고 양쪽에 더블 본드로 산소 하나씩 잡고 있다. 그러면 되는데 일산화탄소는 한쪽이 비었는데 왜 차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또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는 잘 설명이 안 됐던 거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후반에 그렇게 다 이런 시스템에 동의하긴 했지만 석연치 않은 것도 있었고요. 아니 우리는 정말 화학 반응, 화학적 결합이 왜 일어난지 알고 싶다. 왜 이놈의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느냐. 그걸 얘기한 사람은 이런 구조적 유기화학에서 아무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물리화학으로 떨어져 나갔고요. 분야가 달라져 버린 거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걱정 안 하고 편안히 구조 이론만 하시고 물리화학에서는 또 자기들이 하는 뭐 연력학 이론 적용, 전기화학 적용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유기화학 문제 풀어보라면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으로 19세기 말에 화학이 발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케이스가 과학 교육에 대해서 가지는 좀 그런 함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거의 1시간이 물 분자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뭐 재미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골치도 아프셨죠. 이렇게 과학 연구라는 게 잘 뜯어보면 너무 쉬운 것도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신기한데요. 우리가 교육할 때는 이 중요한 과정을 다 무시하고 최종 결과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잃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학자들이 잘 연구해서 나온 결과만 우리가 배우면 됐지 왜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복잡한 과정을 겪었다는 그런 골치 아프고 혼동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정반대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과학교육이라는 건 나중에 과학자가 될 사람만 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과학자가 아닌 우리 일반 대중은 또 학생들도 과학 전공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학에서 내려주는 결과를 정말 알 필요 있을까요? 이거 정말 그거야말로 전문가한테 맡기고 믿으면 되지. 우리 보통 시민들이 물이 H2O라는 걸 알아서 뭘 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다들 아시죠? 그 지식을 한 번이라도 이 삶을 사는데 이용해 보신 분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정말 물이 H2O라는 거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비전문가들이 그거 몰라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 수 있고요. 반면에 이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연구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고 방식으로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건가? 그런 거는 일반인들이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학 방법론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의 결과를 믿는다는 거는 맹신하는 결과밖에 안 되죠. 믿지 않는다면 또 근거 없는 비이성적인 거부를 하게 되고, 믿는다면 그냥 무조건 추종하는 게 되고, 양쪽 다 좋지 않습니다. 진정한 탐구를 통해서 이 과학적 상식이라도 학생들이 깨치게 한다면 전혀 다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과학 교육 하시는 분들이 그런 창조적 교육의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별로 달라지는 건 없지 않은가, 이제 그런 느낌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고려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창조교육, 탐구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다 압니다. 정답이 버티고 있어요. 결국 아무리 창조적으로, 탐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그 정답에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정답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물이 H2O라는 거 결국 그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그 물의 끓음, 비등점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정답을 한번 버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